저는 오늘 이제 이 자리 발제에서 마을교육 공동체를 통한 평생교육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이제 우리 이 마을교육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평생교육으로 나아가는가, 이 평생교육을 구현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는 되게 저한테는 뜻깊은 자리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순천의 마을교육 공동체가 평생교육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는 평생교육과와 그렇게 인연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면 사실 저는 대학교 4년 내내 우리 순천시 인재육성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장학금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 전에 이 자리에 있었던 저였는데 지금은 이제 평생교육 연구자이면서 교사로서 이런 평생교육에 대해서 뭔가 멋지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지금 신대초등학교 교사로 되어 있지만 사실 지금 휴직을 하고 한국교원대학교에서 평생교육을 공부하고 있고 특히 마을교육 공동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교육 공동체가 어떻게 평생교육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로 마을교육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마을교육 공동체에서도 이 교육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학교 마을 연계 교육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고요. 마을 교육이 어떻게 평생교육으로 나아가고 주민들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가를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오늘 하는 이 발표는 제가 이제 최근에 실은 논문에서 있는 내용을 발췌 재구성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일단 마을교육 공동체와 학교 마을 연계교육의 의의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는 오늘 우리 이 행사의 주제인 연계와 협력으로 더 큰 미래교육을 그려간다는 말처럼 이 지역에 존재하는 교육을 고민하고 교육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여러 교육 주체들의 연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통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하면 학교나 교사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기관들, 지자체나 교육청,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시민들까지 함께 하는 것이, 함께 교육을 고민하는 것이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의 정의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교육과 학습에 참여한다라는 것이고, 또 교육을 단순히 어느 특정적인 주체가 배타적으로 받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언제 어디서나 하자는 것인 만큼 마을교육 공동체는 평생교육의 하나의 시스템이고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마을교육 공동체는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여러 교육을 고민하는 주체들, 지역민의 배움과 성장을 고민하는 이들이 모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교육을 모색하면서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또 지역의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교육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성장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최근 마을교육 공동체는 교육과 사회의 혁신을 상징하고 추구하게 하는, 이끌어가는 하나의 거버넌스라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마을교육 공동체는 학교와 함께 마을이 우리 지역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을 보다 한 발짝 더 잘 이해하고 더 지역의 특성, 지역의 정체성을 학습할 수 있게끔 하는 학교 마을 연계 교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이제 양병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교육을 학교 밖 교육이라고 치부하거나 아니면 성인 교육, 노인 교육으로만 치부했지만 그 평생교육의 우리가 가치나 이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학교 교육도 평생교육의 한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평생교육 따로, 학교교육 따로가 아니라 평생교육으로 하나로 통합되어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이. 우리가 흔히 학교를 삶의 공간이라고 하고 마을의 삶의 공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암과 삶을 일치하게끔 이런 마을이 학습 도구이자 학습 목적으로서 현재 학교나 여러 학교 밖에서는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걸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좀 더 마을을 알아갈 수 있게끔 마을 교육 과정을 만들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어른과 마을 주민과 마을의 학생들이 만나서 이런 지역 연대감을 기르고 그 가운데서 마을과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끔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은 정말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마을 교육 과정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동천 마을교육과정, 순천만습지 마을교육과정, 또 철도 마을교육과정, 그리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저희 공개된 여순 11구 마을교육과정까지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마을교육과정을 전국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순천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순천은 마을교육과정이라는 한 단계까지 더 나아가서 이런 학교 마을 연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 마을 연계교육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마을의 상호 협력 및 연계를 통해 마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고 또 이 지역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또 우리는 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학교 마을 연계교육이라는 거죠. 학교 마을 연계교육은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안 따로, 학교 밖 따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학교 안 밖이 서로 결합해서 되게 넘나드는 배움을 꿈꾸게 하거든요. 아까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이 순천시 평생교육 경과보고를 하실 때 우리 평생학습 도시가 시작된 게 2001년이라고 했어요. 제가 2001년에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제 옆에 있는 임경환 선생님한테 저는 평생학습 도시가 시작될 때 계속 성장했군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저걸 이 PPT를 보고 한 말이 아니라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순천은 교육의 도시이고 평생학습 도시라는 말을 자주 듣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에 노출이 되면서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역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제 자랑은 그만하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학교 마을 연계 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런 마을교육 공동체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새로운 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다양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교육 공동체를 살아가는 그런 교육 주체들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은 그 마을교육 공동체에 참여하는 교사들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조금 안타까웠던 건 마을 주민들이 이 마을교육 공동체 안에서 학교 마을 연계교육을 해나가는 데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특히 마을 주민들이 이런 마을교육 공동체, 학교 마을 연계교육을 실천하면서 학습하는 그런 경험하는 것들을 전환학습 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이론적 배경으로 전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학교 마을 연계교육을 실천하는 그런 마을 주민들의 교육적 성장과 그 의의를 한번 살펴보면서 마을교육 공동체가 평생교육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깐 전환학습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메지로우라는 학자가 이 이론을 주장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의 관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나 관점이 있죠. 하지만 그걸 우리는 이제 점차 경험하고 새로운 과정을 통해서 그 인식을 관점을 전환해 나간다라고 말하는 게 전환학습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 나가는 거죠. 전환을 통해서. 그래서 뭐 경험, 비판적 성찰, 성찰적 담화, 행동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된다고 해요. 이 이론에 기초해서 저는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학습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일단 이 연구, 이 발표의 연구 대상은 우리와 가까이 있는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철도관사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순천이 5대 철도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철도로 유명한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천이고 그 5대 철도 도시 순천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철도관사 마을입니다. 철도관사 마을은 순천역 뒤편에 위치하고 있고 1930년대에 이제 철도 종사자들을 위해서 지어진 마을입니다. 그래서 이 해방 이후에는 우리 한국인 철도원들이 들어와서 마을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잘 발전을 하다가 최근에 이런 산업화와 이촌 향도의 흐름 속에서 마을이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그런 쇠퇴해가는 마을 속에서 저는 제 개인 프라이버시지만 공개하자면 94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 마을에서. 그래서 그 당시의 마을은 되게 많이 어두웠고 저녁만 되면 뭔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마을을 탈출해야겠다라는 데에만 저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친구들과 놀아도 이 마을에 놀 곳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이 마을을 볼 때마다 야, 넌 어두운 동네에 사네? 라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모멸감이 드는 소리였고 그것은. 그래서 나는 그냥 떠나야지라고만 생각했는데 고등학교를 저는 이제 순천에서 나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었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순천을 돌아와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우리 철도관사 마을이 바뀌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철도관사 마을 주민들은 철도 문화마을 만들기 운동을 통해서 마을을 밝고 마을답게 정말 마을을 멋지게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에서 이 마을의 발전 가능성을 보았고 이 마을에 기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이 김현주 선생님이시고 그 김현주 선생님을 비롯한 이런 철도 관사마을에서 활동한 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히 철도 문화 마을 만들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철도 문화 마을, 철도 관사마을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연결하고 교육 과정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이 마을에 계시는 이 마을 주민과 마을 활동가들은 학교 교사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마을 주민 활동가분들이 먼저 학교 교사를 찾아갔고 학교의 문을 두드려서 학교가 마을로 나오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사들을 가르쳤습니다. 저를 비롯 저와 같은 이런 단순히 이런 학교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교육은 보다 마을과 함께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 분들이 했던 철도 마을 교육 과정 실천 사례를 저는 이제 연구를 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철도 관사 마을의 동료 주민이자 순천 지역의 초등학교 교사인 제가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처음에 이 철도 관사 마을 주민들은 이 철도 마을 교육 과정을 실천하는 가운데에서 교육 주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였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가 하는 것이고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나?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처음에는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학교 마을 연계 교육을 계속 고민하고 기존의 교육관을 다시 점검하고 성찰함으로써 점차 교육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찰을 하게 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학교만이 하는 것인가? 학교 밖 마을 주민은 할 수 없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계속 비판적으로 되묻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같이 이런 마을교육자치회가 저희는 있거든요. 조곡마을교육자치회라고 그 가운데서 함께 격려하고 소통하고 존중하고 지지하면서 우리는 하나하나씩 이 교육관을 무너뜨려가면서 새롭게 교육관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학교만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마을도 가능하다. 마을이 학교와 함께하면 더욱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학교 중심적 교육관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해체하면서 교육 실천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마을 자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이제 학교와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마을교육 공동체나 학교 마을 연계교육은 학교와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학교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마을 분들이 가끔 이제 다른 경우들을 보면 학교를 무조건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변화하지 않는다. 우리 김현주 선생님을 비롯한 마을 활동가, 마을 주민분들은 적극적으로 학교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학교의 문법을 이해해 주셨어요. 선생님들의 태도를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다독여주고 함께 하면서 교육과정과 교사를 보면서 이제 마을도 이렇게 뭔가 성장해야 되지 않느냐. 학교의 교육과정이 나름의 체계가 있고 이런 뭔가 정교함이 있는 걸 보면서 그러면 마을도 한 단계 질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마을의 교육적 실천을 그간 해왔던 이런 교육적 실천들을 점검하고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인식을 전환합니다. 우리가 마을을 보다 더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실천하면서 마을의 교육력을 제고했고 그러면서 학교 마을 연계 교육을 실천했습니다. 실제 실천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왼편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 조곡마을교육자치회 대표님이세요. 대표님이시고 60대이신데 60대인 이 대표님께서 저는 20대거든요. 선생님들 이제 새파랗게 어린 사람 앞에서 수업을 실현하시고 그러면서 또 교육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저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이제 마을 주민, 마을 활동가분들이세요. 저희 순천 철도마을박물관이라고 마을교육 공동체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렇게 수업 실현을 했었어요. 하시면서 계속 뭔가 자신의 교육 실천을 한번 되돌아보기도 하고 점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다 정교화하면서 이렇게 성장하시면서 이 아래에 있는 사진은 순천의 신도시민 신대지구에 있는 제가 재직하는 신대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저렇게 직접 수업 실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학교 마을 연계교육 이전에 있던 학교 교육과정을 학교 마을 연계교육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쪽에 있던 내용을 철도관사 마을과 연결지어서
철도관사 마을이 어떻게 형성되고 우리 마을에 또 생긴 직업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또 우리 마을의 미래를 더 생각해보자, 교통수단의 발달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어서 철도 마을교육과정을 실천했습니다. 이게 실제 그때 만들었던 철도 마을교육과정 교과서입니다. 철도 마을교육과서. 여기에 보면 철도 마을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철도 마을에 종사하는 철도원들, 그리고 우리의 역사, 우리 마을의 미래까지도 함께 고민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교과서까지 만들면서 하나하나씩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마을을 가르쳐주는 교육을 마을 주민분들을 실천하면서 점차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교육 공동체는 이런 평생교육을 향한 하나의 집단지성이자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을교육 공동체 안에 마을 주민, 학교 선생님, 또 활동가, 지자체 주무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이런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점차 학교 마을 연계 교육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과정이 하나의 저는 평생학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교육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교육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마을은 어떻게 교육으로 바꿔나갈 것인가, 이런 걸 전환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평생학습이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여기 보면 마을 기반 교육활동에 관한 자기 지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을교육과정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전환적으로 이해하고 인식을 바꾸고, 또 마을에 낼 자원들을 교육적으로 전환함으로써 마을의 교육력이 확충되고 향상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마을교육 공동체, 그리고 학교 마을 연계 교육은 마을 주민에 의한 교육이기도 하지만 마을 주민을 위한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주민 스스로 교육을 새롭게 바라보고 재정의하고 자신의 인식을 점검하고 비판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을 위한 교육이기도 했고요. 또 그래서 마을 주민의 교육이기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끌어 나가고 마을 주민들이 배우고 또 새로운 학습을 만들어내는 그런 마을 주민의 교육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learning by community, learning for community, learning of community, 이 모든 것들이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을 주민들의 학습 실천은 결국에 이렇게 지역 학생들의 학습 실천으로까지 연결되면서 우리가 평생 교육이 추구하는, 언제 어디서나 배우는, 우리 이제 학교 밖까지도 바라보게 되는 교육으로 연결되고 있어서 결국 마을 교육 공동체는 평생 교육 그 자체였다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런 기본 학습을 통해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참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러면서 또 성장하면서 마을을 변화시켜 나가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우리 이제 캐나다 쪽의 교육과정 학자인 슈버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을 주민 스스로, 풀뿌리 단위의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삶과 마을에 대해 담은 교육과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자신들이 그런 마을 교육과정의 개발 주체임을 인식해야 된다. 교육과정은 단순히 교사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자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그저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학교 선생님들도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학교 선생님과 함께 지역의 학생들을 가르쳐서 지역을 살리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특히 이 철도관사 마을의 사례는 그걸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순천은 철도관사 마을뿐만 아니라 별량면, 나간면 여러 다양한 지역들이 계속 새로운 교육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모델이 계속 이어지면은 충분히 마을이 변화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에 교육이 있고 미래가 있다. 어쩌면 우리는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서울로 가라, 검사가 되라,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었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을에 교육과 미래가 있음을 여기에 오신 분들께서, 그리고 우리 순천의 교사, 마을 주민, 시민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제 스터디 서클이라는 것들을 좀 알게 돼가지고 이 스터디 서클이 잘 되면 실제로 이 평생교육하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좀 접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좀 하게 됐고,
사실 마을교육 공동체가 잘 되려면 저는 아이들에게 뭔가 전달해 줄 뭔가 기술, 뭐 이런 교육 내용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성장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시민이 되고 그 마을 자체가 민주주의적인 문화가 되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그 토대 하에서 사람들이 잘하는 내가 될 때 저절로 아이들에게 훌륭한 아이들은 그 속에서 크면 저절로 훌륭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우연히 만났습니다. 사실 저희가 회복적 서클 이런 거 지금 한 3년 동안 하고 있고 그 전에 이제 공론장과 관련된 이제 교육도 받으면서 끊임없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정담회라고 하는 것이 일정 정도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다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수준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면서 하는 것 이외에 뭔가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올해 그러던 차에 이제 스터디 서클이라고 하는 것을 만났습니다. 뒤에 이제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를 할 텐데 그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저희가 정담회 뭐 계속 했다는 거는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성과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천 시민들은 교육 경비가 얼마가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알 기회가 별로 없었고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거든요. 그 순천 사람들이 어쨌든 교육을 고민할 때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사실 갖게 된 것 자체가 정담회가 사실 계속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성과이지 않을까. 그리고 무언가를 논의하는 문화, 의제를 선정하고 그 의제에 관해서 논의해보고 그 논의가 실제로 행정에 반영되어 보는 그런 선 경험들을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지금 모이고 있는 구성원들이 바뀌긴 하지만 어쨌든 좀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이 포함되는 그런 논의장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또는 너무 전체적인 의제 단위가 이제 방역 단위의 의제들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개선해 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잘 안 되고 있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다음 다양한 주체들을 좀 모으자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 시스템이나 이 구조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럼 새로운 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부처 연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처 연계 사업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여기도 어쨌든 주민들의 의제, 주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어떤 나오는 의제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되게 많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긴 했어요.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 나눠서 그리고 뭐 엽서라는 수단을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그 의제가 발굴되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들을 실제로 자기가 실현시켜 본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부분적으로는 되지만 실제로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네, 어쨌든 마을 공작소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욕구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욕구를 그 주민들이 어떤 일을 하고자 했을 때 그것을 지원해주는 중간 지원 조직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지역사회에 알린 것 정도의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어쨌든 그 퍼실리테이터가 모닥모닥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조직해낼 수는 있지만 그 이외에 사람들을 새로 조직해서 모임을 꾸려가기는 쉽지 않더라. 그리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뭐가 바뀌지? 라고 하는 사실은 패배의식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 성공 경험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금 토대들은 조금씩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잘 모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이제 스터디 서클을 만났습니다. 스터디 서클은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시작되었고 어쨌든 19세기 후반에
교회에서 교사와 봉사자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일종의 자기교육제도, 대학 못 간 그 여성분들이 이런 만들어낸 이런 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조금 토양이 다르지만 스웨덴에서 이제 좀 확산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어쨌든 스웨덴의 민주주의는 스터디 서클의 민주주의라고 할 정도로 스웨덴의 성인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이 스터디 서클에 참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터디 서클로 인해서 어쨌든 스웨덴에게 합리적 분석력과 비판의식을 심어줬다. 이게 스웨덴의 사회 변화를 이끈 원동력이 됐다고 할 정도로 스웨덴에서는 이 스터디 서클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회운동. 처음에 이제 1902년도에 창설되었고 12년도에 최초의 대중운동 기반 학습협회인 노동자교육협회가 설립된 다음에 1947년부터 정부의 재정 보조가 입법화됐다고 합니다. 현재 한 30만 개 정도 이상의 서클이 조직되어 있고 200만 명이 서클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 스웨덴의 스터디 서클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성인교육지원법에 따라서 성인교육위원회라는 곳에 권한을 위임하고 그 성인교육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9개의 스터디 서클 연합단체에 보조금을 배분해주는 형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좀 여러분들이 이제 9개 학습 서클 연합단체를 보면서 좀 아실 수 있겠지만 좀 다르지 않나요? 여기 보면 노동자 대상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혹은 보수적 가치를 세운 사회개혁운동이라든지 농민당, 국민당 정치운동이라든지 이슬람 운동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데 지원을 안 하죠. 평생교육에서. 왜냐하면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 이유로 저런 단체에다가 평생학습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것 자체를 사실은 못하는 게 있잖아요. 이 지점들이 조금 우리나라와 되게 많이 다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사람들이 이 스터디 서클이라는 것들에 좀 참여할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정도의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요. 네, 일단 확인된 사실 내용 정도로만 그냥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방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일단 모임의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6명 정도, 8명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는데 약간 이상하죠. 차나 와인을 한 잔씩 들고 거실에서 뭘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준다는 것도 좀 낯설기도 한 것 같고 그만큼 가벼운 모임이라는 거죠. 그런 모임에서 그냥 대화를 주고받는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대화를 어떤 질문에 답하면서 서로 대화를 해나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은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먼저 요청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경험이 있어요? 라고 이제 자기 경험을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언제 공동체를 경험했고 자신에게 의미 있었던 공동체는 무엇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합니다. 거기에 이제 리더가 따로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문화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성찰해보는 것을 두 번째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 문화에서 공동체를 방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고 하면서 성찰적으로 자기 지금 현재의 사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집단적 행동과 개인적 실행 방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것을 마지막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의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요게 한 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청소년 같은 경우에 1시간 반, 그 다음에 어른들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반 정도를 넘지 않는데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8회차 정도를 하면서 대략 한 마을에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 모임을 지속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게 하나의 스터디 서클이고요. 다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이런 흐름입니다. 마음 열게 한 다음에 사실 우리한테 조금 익숙한 지금 우리 센터에서 하거나 정담회를 하거나
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은 비슷하지만 약간 조금 또 어떤 측면에서 좀 다른 지점들이 있는데 자기 경험 얘기하고 그것의 방해 요소가 뭐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 뭐고 방법이 뭐고 그러면 난 뭘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경험을 나누는 것에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근본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모임 안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기 유추해 보건데 스웨덴에서 이렇게 운영되었던 이 스터디 서클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 사회에 가서 정착되지 못했던 지점들은 아마 이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기본적으로 대화하는 문화 자체가 낯설은 거죠. 저런 방식으로 대화하는 게 낯설고 그 중심에는 이 스터디 서클을 잘 진행하는 진행자가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일기 수업을 했어요. 여기도 참여하셨던 분도 계신데 3일 정도 8시간 빡세게 수업 받으면서 아까 그런 프로세스대로 한번 해봤어요. 여러 가지 주제로 우리 마을의 아랫목 서클은 어떻게 만들 건가, 그 다음에 평화교실을 꿈꾸는 학교가 평화교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가, 이런 논의들을 지역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이제 이런 시범적으로 해본 것들을 그냥 지역에서 곳곳에서 이제 스터디 서클들을 만들어서 그걸 지원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평생교육에서 주민의 성장을 위해서 그 주민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스터디 서클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건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책자 모임을 하면 좋겠다. 우리 그 스터디 서클을 소개하는 책자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모임에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 진행자를 양성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진행자는 기본적으로 지금 회복적 서클을 하셨던 그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조금 더 역량 강화를 해서 지역 단위로 좀 내려가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 외에도, 그리고 학교 안에 화해조정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좀 지역의 주민들과 대상으로 이런 모임들을 좀 꾸려내는 것들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스터디 서클이라는 것들을 주민들과 어쨌든 공무원들 대상으로 안내하는 것을 내년에 좀 해보면 어떨까. 센터가 이것을 좀 중심으로 앞으로의 좀 사업들을 좀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터디 서클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 같더라고요. 각자가 각자의 삶의 경험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다. 근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각자의 그 지혜를 존중하는 문화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배워야 되고 나는 모르니까 저 사람이 가르쳐주면 내가 배워서 뭔가를 알게 된다 라고 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쪽 사고에서는 좀 그것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냥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나누다 보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이나 자기 실천 방안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사실은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혜는 사람 안에 있다. 서로가 서로를 지지할 수 있다면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오늘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춘천에 온 지 한 이제 8년 지나서 이제 9년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평생 교육사로서 춘천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요. 우연찮게 사실 마을교육 공동체 영역을 접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고민했던, 그러니까 평생 교육사로서 생각했던 지역에서의 평생교육 한계를 사실 마을교육 공동체 안에서 해답을 찾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도시 20년이 되면서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던 것들을 좀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그런 생각들과 또 실제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향해야 대한 교육이 어떤 방향일까? 우리가 교육으로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으로 육성해야 될까?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공부를 아주 잘하는 인재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이 목표라면 교육 정책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정말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을 설득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늘 제가 어디 가면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요. 세상이 정말로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예. 어떤 교수님이 또 말씀해 주시던데, 매일 5조 권의 책의 분량의 정보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 정보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2년 동안 나온 정보가 앞에 약 2000년 동안 나왔던 정보보다 더 많다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정보량이 쏟아지죠. 예. 그 이야기인 즉은 새로운 지식이 빨리 출현하고 그만큼 앞의 지식들은 낡은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대학에서 전공하고 있던 4년 동안 배워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그 정보가 낡은 지식이 될 확률이 엄청 이제 높아진 거죠. 그런 사회에서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 옛날에는 산업시대 같은 경우에는 정제된 지식을 많이 축적해가지고 올바른 정답을 딱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인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 경영대학원, MBA 이런 사람들은 경영에 대해서 엄청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경영에 대한 정답을 딱 찾아주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학위로서의 가치를 잃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문제는 적고 해결 능력이 과잉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들, 성인들은 어떤 능력을 길러내야 되는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좀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학습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다시 배우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언런이라고 하는데 낡은 학습을 리셋하는 거. 그것은 좀 다시 표현하면 학습을 민첩하게 새로운 것들을 다시 배우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에서 그 새로운 어떤 과제를 던지면 그것을 빠르게 새롭게 배워가지고 해내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학습하는 거, 그리고 낡은 지식들을 또 과감히 버리고 다시 창조하는 능력, 필요한 것들을 새롭게 배우는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미국의 대학들도 약 74%는 일반적인 학생들이 아니라 성인 학습자들이 다닌다고 해요. 거기는 인구가 주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지식을 축적하는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게 되었기도 하고, 앞으로의 시대가 학력이 높다고 해서 그 능력이 출중하다 이렇게 사실 판단되어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명한 어떤 강좌들을 열고 있는 그런 이제 곳에서는 학습을 하는 법을 배우는 학습법, 이 강좌가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새로운 것들을 다시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아까 얘기했듯이 정답을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탁월한 과제를 발견하고 의미를 부여해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역량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의 담을 넘어서 마을을 만나고 그리고 또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들이 이러한 역량들을 길러내기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다른 영역의 주제들을 연결하고 함께 배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러한 역량을 길러내는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생교육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전생의 교육과 학교와 사회 전반의 교육을 통합한 개념인데요. 여기서 사실 중요한 측면은 우리가 수직적으로 생애 주기도 있고 또 수평적으로 공간의 형태별 교육들을 다 통합한 부분도 있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목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향을 가진 교육을 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서 그 국가 정책들을 보면 학습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거 그 읍면동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평생교육사로서 되게 마음 아픈 얘기거든요. 평생교육이 얘기하는, 지향하는 아까 알문을 위한 교육, 존재를 하기 위한 교육, 또 함께 살기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지향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또 끊임없이 자신이 무엇을 해 나갈지 이제 알아가는 거. 그 성인들은 단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환대를 경험하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방향성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고민해내는 것까지 사실은 평생교육이 하는 커다란 이제 영역들인데 그런 것들이 참 설명되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사실 교육이 분절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춘천에서 42개 부서에서 141개의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강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빼고 저걸 빼고 이걸 빼고 하다 보면 평생교육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역사회 안에서도 교육이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반성을 하자면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취미교육을 평생학습관에서도 다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아주 풍성해 보이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지역사회 교육력을 어마어마하게 깎아먹는 짓이거든요. 학습관에서는 되게 재정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열면 지역사회 민간에서는 자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강사를 데려와도 더 싼 강사료로 사실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학습 참여자들이 학습관으로 다 모이고 지역사회들은 다 이제 죽는 그런 것들,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절들을 해소하는 것들이 되게 커다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 도시 20년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교육을 연계하고 융합한 평생교육 리브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구조로 체질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늘 비전 선포식에 했던 내용인데 시민의 품격을 높이는 온마을 배움터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취미교육을 이제 안 하겠다 이 부분이 아니고 그런 교육을 좀 더 민주시민 지역성 아까 전에 우리가 앞으로 미래 인재 상을 생각했다면 그런 사람들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길러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를 좀 더 고민해서 모든 교육에 적용을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칸막이로 분절되어 있던 아이 교육을 하는 사람 따로, 어른 교육을 하는 사람 따로, 노인 교육을 하는 사람 따로이기 때문에 겪어왔던
그동안의 그 분절들을 협력으로 해소하고, 그리고 관중심으로 되어졌던 것들을 온마을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그 내용으로 저희가 그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위해서 순천에서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예. 다양한 뭐 도서관, 뭐 청소년, 뭐 도시재생, 뭐 자치, 농촌 이런 분야들, 그러니까 기존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던 그런 분야들에 여러 부서와 중간 지원 조직들이 모여서 교육협력 실무협의회를 시작을 했고, 온마을 배움터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배움터 조성하는 노력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기존의 평생 프로그램들을 개설해서 제공하는 것들의 어떤 기능보다는 좀 더 중심적으로 허브 역할을 해 나가는 것들을 고민하고, 그리고 주제별로 좀 kop점들을 만들어 나가고, 꿈이 있다면 지역에 정말 은하수와 같이 많은 공간들이 풀뿌리 마을 배움터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민간대학이 각각 해왔던 그런 영역들을 아예 한 자리에서 융합하고 협력형으로 뭐 생태, 자치분권,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 이런 분야들을 좀 더 시각화해서 같이 그 접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의 배움은 사실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법적으로 막 분절되어 있고 교육기관이 다르고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만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역의 학교 연계 지역 교육 과정에서도 동청과 습지를 배우고 있고,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그런 뭐 문학, 뭐 습지 정원 이런 것들을 똑같은 주제를 배웁니다. 근데 이것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지역의 기반으로 경험이 축적될 수 있도록 연결을 해내야 되고, 이런 연결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책임과 권한을 공유해서 같이 논의하는 것들을 더 활발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러 뭐 도서관, 놀이터, 마을학교, 교육신무협의회라고 하는 여러 거점들과 마을의 여러 공간들, 이런 공간들이 마을과 사람과 공간이 연계해서 다양한 교육 협력을 상상하는 것. 네. 이런 상상을 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협력이 그냥 각자의 어떤 그 생애 주기별로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 교육, 학생 교육, 청년 교육, 노년기까지 교육이 연결성 있게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상력을 발휘하는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연결들이 어떻게 좀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그 마을의 공간을 중심으로 통합형 배움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막 용어들 쓰고 있는데, 평생교육에서는 뭐 학습 공동체, 행복학습센터, 이런 이름으로 사실 그 공간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시민 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이제 활성화하는 사업들이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마을학교나 뭐 이런 이름으로 되어지고 있는데, 사실 그 공간은 학생부터 성인들까지 복합적으로 교육이 연계되는 공간으로, 그리고 생태부터 자치까지, 뭐 주민자치, 재생까지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교육 거점형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의 별량의 그 별량초등학교 구체육관, 그러니까 학교 공간을 사실 협약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내어놨어요.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주도를 해서 아이들의 돌봄, 그 다음에 청소년의 문화활동, 그 다음에 노인대학, 평생교육까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하나의 공간을 통합형으로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런 여러 공간들을 이은 연결형 프로젝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에서는 심표학교라는 이름으로 지금 내년부터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마을 학교에 사실 각각의 그 마을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와서 돌봄이나 이런 활동들을 하다가 가죠. 근데 그것들 다 연결하면 어떨까? 예. 우리 아이들이 하나의 경험을 하고 또 그 경험을 성찰하고 또 뭐 실패도 해보고 반성도 해보는 중간중간에 성찰 노트를 쓰거나 경험 나눔을 하거나 그리고 자기 주도 프로젝트를 하는 어떤 연결성을 가진 중장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커가면서 여러 경험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교육 협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노력으로 심표학교라는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하고 또 추가적으로 맡겨놓은 순천 청소년을 맡겨놓은 가게라는 이름으로 이미 좀 시작을 했는데요. 12개의 지금 가게가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카페나 떡볶이 가게나 일반적인 가게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갔을 때 그 사장님들이 잘 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호점이 여기 순천 비레스트 카페, 내일 토요일에 그 레몬청 만들기를 시작으로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해주거나 떡볶이 만드는 걸 가르쳐주거나 이런 걸로 사실 여러 주체들이 이어지는 교육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순천이 온마을 배움터라는 어떤 그 프레임을 이렇게 내걸었는데 여러 사실 주체들의 상상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협력을 하기 위한 어떤 아까 스터디 서클이라든지 그런 어떤 운영 원리들을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좀 발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사실 상상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구조들을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